일제를 비롯한 외세 자본에 수탈당하던 우리나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민족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종황제께서 황실자금을 내놓으셔서 세운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 정통은행입니다. 학력의 수준? 아니죠.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인지를 저희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 목령, 조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우리은행 상담창구에 앉아서 고객님을 마주해서 대화를 나눌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제를 비롯한 외세 자본에 수탈당하던 우리나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민족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종황제께서 황실자금을 내놓으셔서 세운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 정통은행입니다. 117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함께 뛰고 함께 웃었던 우리은행이 117대 후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은행 채용 책임자 신영철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 이쁜 후배들, 대한민국의 미래 은행원이 될 후배들, 금융을 책임질 후배들한테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채용 담당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하는 바를 알 수 있고 원하는 인재가 돼서 면접장에 나타나실 거고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용 철학이 있습니다. 금융권, 특히 우리은행의 채용 철학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채용 철학에 맞춰서 저희는 전형을 준비했고 면접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자를 선호하는지, 그 각 전형 단계별로 어떤 면접 구성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전형 단계들을 통과하려면,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떤 인재가 돼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 공채, 올해 이제 우리 9월 달에 2016년 하반기 공채가 예정돼 있죠. 작년 하반기 공채 때 은행장님께 보고한 보고서의 실제 내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극적인 영업 자세와 고객 지향적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강한 인재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IT에 관한, 핀테크에 대한 관심 있고 미래 금융을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 있는 친구 뽑겠습니다. 라고 보고 드렸고요. 밑에 박스 볼까요? 저런 친구라면 이런 면모를 갖췄을 것 같습니다, 행장님. 인턴 홍보대사,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한 친구일 것 같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면 다시 쓸 거야. 올해 하반기 채용 보고서. 그리고요, 폭넓은 교양과 바른 가치관,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췄을 것 같아요. 저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말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도대체 인문학적 소양이 뭐야?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하시는데, 인문학적 소양인 건 제 기준으로는요,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생각을 이해하고, 현재 자기가 사는 세상의 이치를 이해해서 좀 더 올바른 길, 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소양 중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겠죠. 대화하는 능력, 그리고 직관 능력, 통찰 능력. 아,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답을 낼 수 있는 해결 능력, 그죠?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덕목 뭐예요? 겸손, 배려, 배움의 자세.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채용 시장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뭐예요? 역사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문서적 백선을 읽고 그 줄거리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바뀌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로봇처럼 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채용해야 될지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발표 안 시킬 테니까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해 봐요. 아, 은행의 채용의 성패, 은행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는 첫 번째,
고객님의 니즈가 있었고 동료 직원들의 니즈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직의 니즈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니즈를 충족할 만한 사람을 채용하면 될 거였고 그런 친구라면 이러이러한 면모들을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 면모를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면 잘 채용했을 거예요. 비록 그 친구가 전공이 상경 계열이 아니더라도 금융 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러한 리더십과 열정이 있는 친구라면 은행 입행에서 은행이 갖춰놓은 30년 넘는 그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성장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질문해봤어요. 자격증 많고 토익 성적 높은 사람이 이러한 면모를 갖췄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볼까요? 저희 분석 많이 해요. 우리 직원들 16,000명의 그런 면면, 뭐 결과물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신입사원을 채우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봐요. 아, 과연 학점과 그러한 우수한 직원들, 사랑받고 잘하는 우수한 직원들의 상관관계? 그렇구나. 좋아. 그러면 명문대학 출신들이 또 이렇게 하나? 그런 것도 보고 다 봐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결과물 보니까 자격증과 토익 성적표가 그거와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토익 성적을 900점대로 만들기 위해서 4학년 1년을 다 투자했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850점이야. 900점을 넘겨야지 은행 갈 것 같아. 그래서 1년 동안 토익 학원과 도서관에서 독서 공부해. 말 한마디 안 해. 영어만 하는 거야. 영어만 듣고. 그리고 드디어 토익 910점짜리 성적표를 들었어. 그리고 은행에 딱 나 900점대야 하고 지원서를 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은 토익 성적표 입력할 수가 없어요. 어학 성적 입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격증 입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사람 뽑을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3년 전부터 그랬어요.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그거를 하면 채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쪽에만 쏟아부었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그 친구가 우리가 원했던 그 사람의 면모를 다 갖추고 있다면 땡큐죠. 감사하죠. 근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은행원은 여러분 전원 다 영업맨이고 서비스맨이에요. 아, 저 친구가 서비스? 저 친구가 영업? 아우,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학자와 연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소서에도 그런 내용으로만 채우죠. 왠지 아세요? 쓸 말이 그거밖에 없어. 나는 4년 동안 학점 4.5 만들고 토익 900점 만드는 거 외에는 한 적이 없어. 사람도 없고 대외 활동도 없고 아르바이트? 그런 거 몰라. 쓸 말이 없죠. 그 자소서에 무슨 내용 써요? 자기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CFP를 땄는지, 자기가 얼마나 노력해서 900점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소서를 채우죠.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원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원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인재상에 대한 회의를 했을 때 결정됐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똑같죠? 우리 고객님 잘 모실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인재였고요. 동료 직원에게 사랑받고 예의 바른 친구였고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성장하고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길을 찾고 그 길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친구였을 거고요. 네 번째는 저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날 거예요. 특히 은행원이 된다면 평생도록 고객님, 수많은 고객님과 수많은 동료들을 만날 건데 금융 지식은 많아.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없고 대화가 안 돼. 자, 여러분 은행 가보셨죠? 은행원이랑 앉아서 딱 업무만 얘기하고 가나요? 아니야.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할 거고 자녀가 유학을 가는 부모님이시라면 해외 대학에 대한 이야기, 유학 가서의 문제점,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들이 잘 될 건지 이런 고민 이야기를 은행원에게 털어놓으실 거예요. 근데 은행원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우리 고객님 카드 가요. 좋을 것 같아요? 싫죠? 고객님도 마음이 다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객님들, 그다음 수많은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어쩔 때는 고객님께 더 좋은 양질의 정보도 제공해드리는 그런 박학다식한 그런 은행원이라면 고객님이 그 은행원 만나고 싶어서 은행을 계속 찾아오세요.
금융거래도 그 은행원을 통해서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가 돼야 돼. 박학다식한 사람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만나시고 경청하시고 제발 귀를 여세요,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고 관심 있는 것만 듣지 마시고 아, 이런 분들 이런 생각도 있고 할아버지께서는 아, 우리 초등학교 내 조카는 다양한 생각과 그분들의 마음을 읽고 그분들에 맞춰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관심 가지시고 신문도 많이 읽으시고 세 번째는 관심만 가지면 뭐해?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돌리고 말을 해야 돼요. 속에서 생각되는 건 속에서 그냥 가라앉을 거야. 그 정리된 생각을 조리 있게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말하고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지원자 중에 우리가 찾고자 싶은 그 친구를 어떻게 찾아낼지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돼요. 자, 채용 프로세스인데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다 이렇게 하죠. 캠퍼스 리크루팅 같은 이런 사전에 지원자들을 만나보고 은행의 인사 제도라든지 은행의 하는 업무도 설명하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재상도 설명하는 리크루팅을 실시하고요. 채용 공고는 올해 저희는 조금 빠르게 8월 마지막 주에 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요. 채용 공고 내면 자. 보통 우리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실무지 면접, 임원 면접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자, 이 3단계 전형을 통해서 그 친구를 어떻게 찾아낼지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이잖아요. 서류 전형은 2만 명 넘게 지원하죠. 그러면 그 수많은 지원자 중에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실무지 면접 때는 우리 능력으로만 사람 찾아냅시다. 100% 블라인드 면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면접관들에게 그 지원자의 그런 정보, 뭐 출신 학교, 전공 이런 정보를 주면 어쩌면 거기에 간섭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아무런 정보도 주지 맙시다. 그냥 면접 번호만 딱 차고 들어가서 그 친구의 역량을 4개 유형의 실무지 면접을 통해서 관찰 평가하고 대신에 면접생들의 면면을 모두 관찰할 수 있도록 12시간 동안 풀로 면접을 진행합시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힘들어요? 네. 훌륭한 친구 찾아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 때는 인성 면접으로 그 친구를 찾아냈는데 임원 면접 때 합격 전략이랑 실무지 면접 때 합격 전략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강론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3개 전형을 통과하시면 건강검진 받고 2개월간의 신입생활 연수받고 이제 은행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 2달 연수받으면 나 금융공부 다 했다? 아니야, 그날부터 시작입니다. 4년 동안에 우리 대학을 다니셔야 돼요. 우리 사관학교를 4년짜리 대학을 다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년 동안 다니고 나면 졸업장 받고 자격증도 5개 스트레이트로 따실 거예요. 그럼 연수 끝났어요? 아니야. 그때부터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대학교 한 학기 수강하는 그 과목들 있죠? 5, 6개 과목 수강하시죠? 그 과정을 30년 동안 하실 거예요. 필수 과정, 교양 과정, 본인 선택 과정 하시면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전형별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용 설명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은행 입행 준비해서 오늘 잘 오셨고 은행권 전반적인 은행권 취업 준비도 오늘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가셔야지 정보가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은행 지원해 봤던 친구들 여기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전화 받아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해 주나요? 저 할 일 많거든요. 밤새서 자서서 읽어야 되거든요. 통화하기도 쉽지 않고요. 채용에 대한 이런 상세한 정보를 어디 공개하지도 않아요. 그죠? 공고만 땅 띄우고 끝나죠. 그거 보고 마냥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잖아요. 그죠? 스펙, 나 짱짱해.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채용 설명회는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고요. 서류 전형 통과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은행원들 만나면 첫 번째, 인상 좋고 밝게 웃는 사람 좋다고 그랬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굴 상기돼 있고 막 짜증나는 표정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앉으면 불편하죠? 여러분들 싫을 거야. 그리고 관리를 안 해서 막 머리도 안 감았는지 냄새도 나고
꾀죄죄하고 막 옷도 너무 지저분해. 싫죠? 금융인, 은행원의 모습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인이라면 일단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인상 좋고 밝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용모도 단정하고 그리고 복장도 깔끔하고 기본적인 매너나 에티켓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게 은행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되죠. 그죠? 네. 한번 볼까요? 다 합격이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자, 함께 일하고 있는 후배들의 사진들이고요. 자, 지원할 때 사진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금융권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단정하고 금융인으로서의 매너와 에티켓을 가진 사람을 찾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 사진부터 이렇게 프리하게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첫인상이 너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사진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의 예를 보면 사진 파일을 잘못 붙였는지 예술 사진 이렇게 본인의 철학이 담긴 사진도 붙여요. 자기의 좌우명이 담긴 그 그림을 붙이는 친구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노골적으로 셀카 방에서 찍어가지고 올린 친구들도 있고요. 이거 어떡하죠? 본인을 판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작게 사진이 붙은 친구들도 있는데 사진부터 이런다 그러면 합격하기 쉽지 않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저장을 누르는 순간 그 정보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입사 지원서를 누가 건들 수 있어? 건드리면 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는 거고 평생 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진이 붙은 친구 채용되면 평생 저 사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저희한테 뭐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합격이 된 거야? 그죠?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될 것 같고요. 자, 입행 지원서는 입행하실 때 지원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지원서 입력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소서가 있죠. 두 개예요. 쉽게 보면. 그러면 입력 항목을 뭘 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말했어. 굳이 토익 성적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굳이 자격증 개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런 항목들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대외활동 아까 본다고 했죠. 인턴, 사회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좋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고민도 해봤고 도전도 해봤고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거 오케이. 두 번째, 저 약자도 배려하고요. 제가 가진 이 체력과 열정으로 우리 힘드신 분들 도와줬어요. 헌혈도 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은행원의 모습과 조금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행원은 봉사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대한민국 고객님들께 본인의 열정과 지식을 다 바쳐서 봉사하는 일이죠. 근데 내가 왜 4시간 들여서 사회봉사를 해요? 내가 왜 그 장애인 보호시설 가서 힘들게 막 청소하고 목욕시키고 그래? 나 싫어 안 해. 돈 준대 안 하잖아. 이런 생각을 갖는 친구가 은행원이 된다 그러면 내가 왜 이 고객님을 위해서 이렇게 야근해 짜증나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월급 받는 건 당연한 일이야.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자, 그런 친구를 채용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도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력상 그 외에 다양한 직장 경험이 있는 친구도 볼 거고. 자, 이런 대외 활동을 많이 보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혹시 반대하시는 분? 왜 헌혈 횟수를, 왜 봉사 시간을 채용하는데 반영하십니까?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없어요? 헌혈 횟수가 점수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또 미친 듯이 헌혈하는 친구들 있어. 근데 가끔씩 보면 대학교 4학년이면 우리 여학생들 기준으로 23살, 4살, 그죠? 남자도 군대 갔다 오면 27살 이렇게 되는데 살면서 단 한 번도 봉사 안 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헌혈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고는 자소서에는 어마어마한 봉사와 헌신의 스토리를 써놓죠.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되고 자소서 문항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볼게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정량 지표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 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이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자소서입니다. 그러면 자소서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평가해야 돼요? 학력의 수준? 아니죠.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인지를 저희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 동료, 조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우리 은행 상담 창구에 앉아서 고객님을 마주해서 대화를 나눌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그 장면을 생각하고 자소를 읽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노량진에 있는 모 학원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했다는 이야기만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 상상을 하면서 자소서를 읽는데, 그럼 자소서 문항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작년 2015년 자소서 문제고 올해는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안 바뀌었으니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마이스토리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본인의 삶의 경험과 가치관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난감해 하실까봐 6개의 키워드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인지, 이 친구가 은행원으로서의 삶을 정말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친구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냈는지. 근데 여기에 본인의 스펙으로만 꽉 차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발견이 안 되죠, 계속.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그 스펙에 매달리는 친구. 이런 친구라면 은행 생활도, 동료 관계도 고가 점수에 매달리는 친구? 아니면 자기 실적에만 매달리는 친구? 협력, 융화, 그런 거 인생에 없었던 친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금융업에 대해서 정리하고 우리은행 지원 동기가 입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써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또 은행 지원 뚱 누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친구 훌륭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은행 공고 떴길래 넣습니다. 우리 은행 간판 파란색 이뻐가지고 넣었어요. 이런 친구보다 우리가 조직이 필요한 친구 있었죠. 대한민국 금융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현재 은행들이 맞닥뜨린 상황도 한번 연구해보고 내가 은행원이 되면 우리 은행의 후계자가 되면 이런 면모들을 발휘해야 되고 나도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성장의 시간을 갖춘 친구라면 더 이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소서에도 그 문제를 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금융업에 대해서 전공서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야기로 저 내용을 채우는 친구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금융업, 그 다음에 시장 환경,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의 열정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그동안 노력했던 시간이 있다면 그런 걸 여기서 멋지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꼭 자기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토익이 980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로만 채울 게 아니라, 그죠? 왜 글로벌 역량을 키웠어요? 그 역량을 가지고 은행에서 뭘 할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써줘야죠. 그죠? 자격증을 땄다 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했을 때 본인의 마음이 어땠고, 그 공부를 바탕으로 고객님 응대할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어떤 부분, PB 부분에 관심이 많고 기업금융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러한 공부들과 연구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그러니까 기업금융의 최강자인 우리은행 조직원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준 친구가 이쁘겠죠. 자, 세 번째, 우리은행과 다른 은행 시중 영업점을 한번 직접 보시고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달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를 낸 문제를 보면 이 문제의 답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50점짜리 답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미 채용 담당자들이잖아, 그죠? 예. 이 문제 왜 냈어요, 여러분들? 은행원이 되면 다 여러분들 은행원 되면 다 인사 보일 거야? 다 전략객 보고 딜링룸 갈 거야, 다? 아니잖아. 은행원의 기본은 영업점에서 고객님 응대하는 거잖아, 그죠? 은행원이 되면 영업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업점 가서 보는 그 은행원들처럼 고객님 응대하고 상품도 판매하고 서비스도 할 건데 직접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게 은행원이야? 나는 전략객부 갈 건데 그런 생각을 갖고 난 이거 못해 그러면 지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할 일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부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잘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태도, 멘트,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숙지하신다면 그게 면접장에서 100% 발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은행 물려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은행을 더 잘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더 고객님들께 사랑받는 영업점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미래 여러분들 다 영업점의 지점장님들 되실 거니까 그러면은 고민도 하셔야죠. 리더니까. 아, 우리 은행 영업점은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 앞에 있는 다른 은행들은 이런 걸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은행은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는데 취준생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 영업점을 책임지는 지점장님의 마음으로 고민하고 기획을 해보고 개선안을 내봐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봐도 이 친구의 기본적인 마음, 열의, 그리고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노력한 그 시간들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펙 자랑하고 싶은데 못한 거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세요. 이런 자소서에서 충분히 본인의 역량과 그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자, 네 번째 문제는 현재 우리은행이 맞이한 위기와 기회는 무엇이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우리은행이 대응해 나갈 방법에 대해서 써달라는 거였어요. 문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럴 때 국내 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은행이 하고자 하는 핀테크와 글로벌 영토 확장 전략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해 보시고 그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측면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겠죠? 다섯 번째 문제. 자, 저 문제는 낸 이유도 그거예요. 항상 안주하거나 퍼져 있지 않고 고민하고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고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조직은. 그죠? 그러니까 자꾸 신사업 계획안 내. 하반기 사업 계획 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에서 안주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새로운 거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야 되는 게 모든 직장인들의 숙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본인이 속한 동아리든 아니면 뭐 축제 때 주점을 했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졸업한 선배님들을 더 많이 모셔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그래서 성과도 냈고 뭘 배웠고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이렇게 더 할 거고 이러한 역량들이 은행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으로 적합할 것 같고 가면 조직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상상하겠죠. 읽으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했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사랑받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은행 명동지점 영업점 창구에 앉아 있다면 이 친구를 만나는 고객님들은 되게 행복하시겠다. 고객님 뿌듯하시겠다. 업무 처리도 잘하겠다. 이 친구가 10년 후에는 우리은행 책임질 멋진 과장이 돼 있겠다. 상상이 들겠죠. 합격. 그렇죠? 마지막 문제는 인생의 지침서로 삼을 만한 책을 한 권 소개해달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지원자의 90%가 이렇게 쓰죠. 제 인생에 가장 감명받은 책은 여자들은 누가 내 치즈로 옮겼을까가 1등이고요. 남자들은 삼국지. 네. 영웅문도 있어요. 자, 그래 놓고서 전체 자소서 분량의 대다수를 그 책의 줄거리로 그냥 채워놓고 마지막에 한 줄로 서평이나 본인의 각오를 쓰곤 하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줄거리 독후감 대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질문을 내더라도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인지를 측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써주셔야죠. 자기의 철학이나 가치관, 역량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아니면 의사결정의 순간 그런 이야기들도 풀어내면서 그때 나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났고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됐고 나는 뭐 그래서 반성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제 가치관과 의사 판단의 결정은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겨 읽는 무슨 책에서 비롯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고 제가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은행원으로서 선배를 모시고 고객님을 모실 때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준다 그러면 그죠? 읽을 만한 글이겠죠. 90%는 줄거리 요약, 10%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소서 평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10분, 20분 들여서 읽고 싶은 자소서와 1, 2분 읽고 더 이상을 읽을 필요가 없는 자소서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본인의 역량과 열정을 제발 잘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잘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을 한 사람, 채용을 하는 그 회사가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소서 쓸 때 모니터나 벽에다 붙여놓고 써. 우리 회의했잖아요. 우리 은행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이야.
거짓말 쓰지 말고. 자기 경험과 능력 중에 그 아이템과 맞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보배처럼 꿰면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써주고 상상해봐. 내 자소를 읽는 그 채용 담당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은행의 영업점에서 고객님을 잘 모실, 선배들께 사랑받을, 성장해서 우리은행을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까? 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써?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어. 자격증 6개인 거. 토익 990점인 거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어서 온 내용이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우리가 원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죠.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영업하실 분은 아니세요. 은행원은 아니세요가 되겠죠. 그게 전략입니다. 실무진 면접 이야기해 볼게요. 100%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여러분들의 면접 번호만 볼 수 있고요. 면접관은 누구를 뽑냐면요. 여러분들 면접할 때 100명 이상의 면접관이 투입돼요. 그리고 면접생 1명당 12명의 면접관을 만날 거고요. 여러분들 채용팀, 그다음 루키 선배들 여러 명의 그런 면접관들이 또 여러분들을 바라볼 겁니다. 그 면접관들은 현재 우리은행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일 잘하고 있는 선배 직원들을 데려올 거예요. 과차장급. 그 100명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함께 일하고 싶은 후배를 찾아주십시오. 이게 면접관들의 기본 마인드고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료들을 만나왔고 고객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발달돼 있겠죠. 찾아냅니다. 저 친구랑 같이 일하면 어떨까? 저 친구가 내 옆에 창구에 앉아서 같이 고객님을 맞이하면 어떨까?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관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신입회원 채용할 때 기존 팀원들과 잘 어울려 녹아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당장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고 새로운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다 인정하시죠? 네. 실무진 면접 1교시는 심층 인성 면접인데요. 3분 자기 PR, PPT를 발표하고 면접관들과 7분간 Q&A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3분 동안에도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임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와 경험들로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질문도 계속 그거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PT 시간에는 사회 이슈나 지금 관심사에 대해서 3분간 본인이 혼자 들어오셔서 PT 발표를 하시고요. 면접관들과 Q&A를 하는 건데 PT 면접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10분 정도의 발표 준비 시간을 짧게 줘요. 물론 자료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핵심을 파악하고 요점을 정리해서 앞에 있는 고객님, 면접관님들이죠. 면접관님께 현황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본인의 이 상황에 대한 본인의 판단,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자, 이 시간에 많은 걸 볼 수 있겠죠. 언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태도, 제스처, 여유, 그다음에 전달력,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Q&A 시간에 더 풀어드릴게요. 3교시 세일즈 스킬은 금융상품 또는 어떨 땐 일반 사물일 수도 있어요. 사물을 어떻게 고객님께 설득해서 판매할까를 연구해서 실제 홈쇼핑, 쇼호스트가 된 것처럼 판매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도 어떤 면모를 보겠어요? 창의력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사물의 핵심을 관찰하는 능력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설득력도 볼 거고 할 거죠. 4교시 팀 프로젝트 시간에는 공동 팀별로 과제를 부여하는데 그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과 그 연구하는 시간들을 볼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참여, 그 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본인들의 역량 발휘 이런 것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발표할 때 능력도 볼 겁니다. 면접관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6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은 싫을 거예요. 본인 생각이 없는 사람, 주관이 없고, 반대로 본인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도 싫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은 많이 하는데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는 사람. 그 다음에 항상 긴장하고 대화하기 불편한 사람도 싫죠. 그런 사람들은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합격 포인트 첫 번째,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가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아셨으면 좋겠고, 현재 뭘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은행 홈페이지나 네이버 우리는 담임 선배님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선배님 없으면 우리은행 영업점 가서 바쁜 시간 말고 아침 일찍 찾아가서 여쭤보세요. 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은행 고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면접 볼 때도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님이시라는 마음으로 모셔요. 경험해 본 사람 있죠? 네. 학급 포인트 두 번째는 성찰입니다. 자, 은행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에 대한 성찰도 해보시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성찰도 해보시고, 두 개의 인재상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면 합격되시겠죠. 은행원이 되시는 걸 거고요. 맞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은행원으로서 삶, 영업하는 사람, 서비스하는 사람을 살면 아닌 것 같아. 하시면 본인에 맞는 곳을 찾아가시면 그게 정말 본인 인생을 위해서 맞는 길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은행 취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면접 진행하는 방법, 구성 이런 게 다 집단 토론, PT, 세일즈 이런 거기 때문에 혼자 방에서 준비하신 친구보다 스터디하면서 서로 면접관 역할도 수행하면서 했던 친구들이 정말 잘하세요. 정보 공유도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 설명드릴게요. 임원 면접은 부행장님 세 분께서 여러분들과 30분 동안 만날 건데 1분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패기, 열정, 자신감,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 대한 입행 의지, 그런 것들 다 보실 거예요. 자, 30분 동안 어떻게 저희에 대해서 모두 보십니까? 라고 하는데, 자, 지원자 2만 명 중에서 서류 통과를 했고 1000명이 1차 실무진 면접을 통해서 이제 2배수인 400명? 200명 뽑으면 400명이겠죠? 400명이 남아있는 거 최종 면접. 그러면 기본적인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검증됐고, 또 역량 검증됐죠. 이제는 다 훌륭한 친구들이야. 다 뽑고 싶은 친구들이야.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는 패기, 전사, 이 금융대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눈빛, 자신감을 보고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 컨셉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항상 잘 되다가 최종에서 맨날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공통점, 정말 착하고 좋아, 능력도 있어. 근데 면접장만 들어가면 벌벌 떨어. 정신이 혼미하고 땀을 줄줄 흘리고 질문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자, 그런 친구야. 어떻게 그 친구한테 이 조직을 맡겨? 이순신 장군님이 외적 앞에서 벌벌 떨고 막 정신 못 차리셨어요? 아니잖아, 그제? 여러분께 은행을 맡기시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패기 열정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소서 문항을 내던 간에 어떤 유형의 면접을 보던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대는 고객 용어, 서비스 용어고요.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소서 내용도 본인이 그런 사람임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어떤 유형의 면접이 나타나더라도 함께 일하고 싶은 후배를 찾고 계시지, 고객님 잘 모실지 아닐지를 고민하고 계시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난 인사 전문가가 될 거야, 난 글로벌 전문가가 될 거야, 난 심사역이 될 거야, PB가 될 거야는 은행 들어와서 굳은 일부터 배워나가면서 30년 동안 공부할 거잖아. 지금 대학 4년 공부했죠. 은행 들어오면 30년짜리 대학을 다니는 거네, 금융대학을. 공부하시면서 실력 쌓아가면서 10년 후에 그때 고민하셔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은행은 117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어온 고종 황제께서 설립한 이념 아시죠? 그런 자부심과 역사를 가진 은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 휘장을 달고 근무하신다면 그 역사를 이어받으시는 거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는 월급 받으려고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하반기 공채 때 면접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